특별한 사정이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에도 무효의 확인을 받을 실익이 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이혼과 혼인 무효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법률 기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 변경이 있어서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대법원의 태도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으로 해소됐다면 그 이후에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다 라는 태도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소각하의 대상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나 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즉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혼인 무효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했던 거죠.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던 판례 문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단순히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이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신고로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이 이익이 없다라고 기재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바꾼 그 문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에도 무효의 확인을 받을 실익이 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 815조는 혼인 무효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혼인의 의사 합치가 없었을 때,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관계의 혼인, 이것을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과 혼인 무효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혼의 경우는 그 기존에 형성되었던 법률 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혼인 당시부터 어떠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리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이혼이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혼인 무효로 바뀌는, 즉 이것을 청구하는 사람이 단순히 불명예스럽다라는 이유로 나는 이혼한 게 아니라 이 혼인 자체가 내 의사와 맞지 않은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혼인 무효 소송을 구할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당사자 입장에서 이것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 고려될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도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혼과 혼인 무효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합치 여부가 중요한 혼인에서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혼인을 이혼으로 해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해당 판결은 신분상, 재산상, 형사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혼인 무효가 된다고 하면은 형사적인 문제에서 친족 상도례 규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은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을 받던 사람에서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문제가 혼인 무효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할 때 네 재산과 내 재산을 나눠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네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 전체가
어차피 내 재산이니 너는 이것을 부당이득한 거니 나한테 돌려달라 라는 문제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혼인무효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